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특히 테마주 위주의 종목들이, 고성장 섹터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시세의 어떤 흐름은 일단 미국 증시가 견조한 조정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고성장 섹터 종목들은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은 시세가 큰 시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중소형주 섹터들이 작년도 10월달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급락을 해서 그다음 12월에 또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1월달에 다시 1월 하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아마 이제 주로 이런 섹터들이, 고성장 섹터들은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 주로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 섹터들,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지난 금요일 날 아침 인사이트에서는 제가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이미 목표가가 이제 임박하고 시연했기 때문에 매수는 보류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 정도 보고 꼭 매수를 따라가서 하고 싶다면 한 20% 산다면 10%만 사고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은 역시 금요일날 예상한 대로 좀 변동성이 심하면서 추세가 잠깐 쉬어가든지 아니면 조정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좀 반도체, 특히 메모리 관련된 섹터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보류하면서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지수 차트를 보시면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라든지 고성장 섹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급락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보시면 여기 어저께 한 3.87% 빠졌거든요. 지수가 3.87% 빠졌으면 관련된 종목 중에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게 올라간 거 있고 나머지는 대다수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목요일 날, 29일 날 목요일 날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는 잘 끝났는데 이것을 밑꼬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끝판이 가면 갈수록 금요일 날 시작 11시 개장할 때 11시, 우리 국내 시간 11시 35분 12시 가정했고 그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 얘기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가는 거 조정이 들어갔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에서 과연 어떻게 등락을 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원인들 있죠. 이 원인들은 결국은 연준 의장 지명이, 트럼프가 연준 의장 지명을 케빈 워시를 했는데요. 케빈 워시의 성향이 좀 매파적인 성향을 지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연소 연준 위원이었죠. 연준 이사였습니다. 2006년도 2011년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케빈 워시의 최연소지만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물가 안정을 아주 강조하고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지금 아직도 높은 상태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방 빨리 내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가 일단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가까운 편일 수 있지만 기대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에 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금리 인하가 당분간 쉽지 않으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 받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고성장 세트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수익성이 확실히 받쳐주지 않으면 시세가 위로 뿜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조정은 일단은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스닥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인데 나스닥 종합 지수보다도 종합지수는 0.9%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큰 박스권이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대형주들 중에 미국의 주식 보시면 올라간 주식들은 어저께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센디스크 고성장을 엄청 했었죠. 지금도 고성장 중이고 센디스크의 등락률을 보시면 종가로는 6.85%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 모닝 인사이트에 이미 시간 내에서 16% 이렇게 급등하고 해서 $600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가로 2%대에서 11시 30분 경기부터 고점 $676를 찍고 끝없이 빠져서 이렇게 거래가 엄청 실렸죠. 그러면 차익 실현가 제가 이제 요 $600대가 목표가예요, 이게. 670 정도인데 목표가 찍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당장 찍었다고 급락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린다. 일단 매물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장중에 고가가 25% 올라가고요. 저가가 마이너스 1%예요. 15분봉, 장중에 기준선을 보면 15분봉 선을 저도 보고 있는데, 22평선처럼 장중에는 15분봉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렴하고 계속 빠졌죠. 급락을 했습니다. 오후에, 여기에, 최저가 기준이 여기가 장중에, 5시 15분이에요. 토요일날 새벽 5시 15분이니까 끝나기 45분 전에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을 좀 해줬지만, 여기가 거래가 실리고 빠졌기 때문에 이 거래가 실리고 빠지면 이거 돌파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 여기이기 때문에 $600죠. 그죠? 그러면 목표가가 와서 이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샌디스크가 메모리 이제 스토리지 업체인데 가장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랜드 쪽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샌디스크 쪽 조정이 들어간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면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대형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4.8%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락 장악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470 목표가를 했는데요. 450 거의 시연했습니다. 등락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미 여기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메모리 쪽도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들 목표가 계속 올리는데 예상 가이던스가 막 2배씩 높아졌어요. 그런데 연말까지만 이 추세적인 상승의 주가를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내년에는 조정받을 걸 이렇게 샌디스크조차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두 달 조정을 받아야만 한두 달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여력에서 $600대까지 마이크론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은 가격이 30%대 급락했죠. 금도 빠지고요. 그럼 은이 이제 그동안 최근에 이럴 때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빠지면서 이게 CME의 전거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다음에 캐비넛이 매파적인 캐비넛이 지명되고 달러도 강세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RSI 지수가 90까지 올랐습니다. 상대 지수로 말하는 상대 강도 지수 말하는데 RSI가 90 왔다는 것은 과매수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시카고 선물 거래 상품 거래소에서 점검 높였으니까 당연히 그 점검 높이는 건 반대매매 우려 그래서 옵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많이 또 지금 탐욕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ETF 관련된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에 대한 사고 나머지는 또 차익 실현 점검되면 그러면 이 관련된 주식 시장까지 같이 옵션 시장에 이 상품거래 연계돼서 위험 자산에는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청산이 들어가면서 주식까지 같이 이렇게 고성장 섹터가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패닉 세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패닉 세일이에요. 이제 상품에서. 그러면 이제는 언도 등락을 하겠지만 하루 이틀 더 빠져 다시 반등할 걸 보여.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보다는 조정이 이어진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과거에 그랬듯이 비트코인도 지금 8만 달러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언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추세 하락으로 갈 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도 30% 정도 더 빠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언도 그렇고요. 고성장 섹터도 2, 3개월 동안 추계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보고 중소형주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는 뭐 빠질 때 이번 2, 3월 달에 일이 또 이렇게 고성장 섹터의 주식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봐야 되고, 단기 매매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별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 같이 분석 들어봤습니다. 2월에 들어서는 조금은 쉬어갈 때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